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김성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소폭 조정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였지만 헬스케어 업종이 크게 내려앉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조금 전 개장한 오늘 뉴욕 증시 현재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마감한 국내 시장은 1% 넘게 하방 압력 받으면서 221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갈 종목은 같죠. 어제 시간에도 저희 전문위원들이 지금은 지수 자체보다 개별 종목에 더 집중할 때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시황과 더불어서 전문위원들의 투자 노하우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과 함께 하시면서 부자 되는 비법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더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자막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2-3153-2585번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화 주시면요. 어떤 상담이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이쪽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방송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예약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위원분들이요. 방송 시간 통해서 전화해 드리니까요. 꼭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위원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은 예병군 전문위원 그리고 박철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증권방송의 살아있는 신화, 투자의 진수를 보여준다. 네. 예병군 전문위원입니다. 대규모 자금 투자의 달인,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박철순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보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우리 예병군 전문위원부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예. 해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매일 보시기가 아마 지겨우실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나온다고 해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딱 고정하시고 예,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박철순 위원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전문위원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첫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시장이 조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위원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및 자본시장 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된 상품의 권유 또는 일임 행위에 대한 모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브리핑의 전유진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좀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기사 보시면 다우존스의 지수가 한 10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과 좀 S&P 500 지수는 조금 보합권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요. 예상치는 0.9%였지만 1.6%로 나왔습니다. 2017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무역 협상을 끝내기 위한 잠정적인 스케줄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정됐던 무역 협상 마감은 좀 끝이 났지만 여전히 둘은 대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29일에 베이징에 방문을 해서 5월 6일에 워싱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4주 안에 좀 기념비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미국의 일부 경제 지역 성장이 좀 강해지고 있지만 미국 경제 성장세는 좀 미약한 상황입니다.
네, 소비자 지출 보고가 좀 엇갈린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소매와 자동차 딜러, 농업 환경은 좀 부정적이었지만 관광은 좀 낙관적이었습니다. 대출 수요도 혼재가 됐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제조업 활동도 관련해서 우호적인 좀 지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좀 고용에 관련해서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숙련 및 비숙련 직종 모두 올해 초와 같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좀 완만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1분기 미국 경제 부진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좀 부진했던 미국 경제 지표가 향후 몇 달간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분기와 3분기에 들어서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 국채 금리 곡선도 더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고용 상황이 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용 시장이 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물가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가능할까가 좀 다들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내일 곧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보다는 경제가 좀 재선 성공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특검 수사 결과보다 내년 말 경제 상황이 재선 여부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정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고서에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을지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 호조세를 보인다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는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난 월요일에요. 미국 증시 좀 빠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증시 실제로 빠졌고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지금 다우지수와 S&P 500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나스닥은 좀 낙폭이 크다고 해요. 자,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시나요? 이 방송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방금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다뤘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경제적인 경제다.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증시에 조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뭐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렸었는데요. 예, 그랬죠. 정확한 거는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 주식이라든가 모든 이제 금융 상품은 사실은 예측의 영역입니다. 앞으로 어떠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그 분석의 얘기들을 드리는 거고요. 설사 그 분석이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으로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직업 자체는 저희는 사실은 예측하는 직업이에요. 예측을 그만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박철순 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 날. 그렇죠. 자, 크게 올라갈 바가 없다. 어닝 서프라이즈 쪽보다는 어닝 쇼크 쪽에 얘기들이 더 나올 것이다. 네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자, 지금 미증시 혼조세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네네.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 월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지금 성장할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실적이 최근에 발표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좋게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단기 급등은 역시나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급락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지금 보합권 내지는 좀 하락에도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뭐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이슈를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가 좀 호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압력을 예. 높이진 않을 것이다. 높이진 지수를. 않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네. 보자고요. 자, 우리가 보통 대선 때마다 문제가 있었던 게 대선 때 딱 되면 대북 리스크가 탁 터졌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단 말이에요. 그죠? 상당 부분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좋으면 사실 뭐 편안하면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위태하니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 번쯤 출렁거림이 조금 심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 나는 이제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뒷받침되는 그런 근거들은 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주가가 빠진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네. 미증시도 조금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예.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죠. 예. 그죠? 원래 기업 실적이 좋은 데는 먼저 발표를 해요. 맞잖아요. 그죠? 네.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뒤늦게 발표를 합니다. 네, 숨겨뒀다가. 네, 숨겨뒀다가. 그게 좀 이상한 건데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는 늘 집에서 얘기할 때도 좋은 얘기 먼저 하고 안 좋은 네. 얘기 나중에 한다. 자, 왜냐하면 일단 웃고 봐야 되잖아요. 네. 웃는 얼굴 침 못 뱉는다고. 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 내가 미국에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가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 뭐 팡이라고 불리는 네. 페이스북, 그죠? 아마존, 네. 그리고 애플, 그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주도 역할을 했던 이 종목들조차도 실적이 안 좋은 데다가 테슬라가 또 어닝 쇼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 때문에 어닝 쇼크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한번 크게 출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관점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철순 전문위원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네, 부분- 저도 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월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예병 전문위원과 같은 입장입니다. 역시나 너무 상승한 이후에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높고요. 또 역시나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만 나왔지만 앞으로 쌓여 있는 종목들, 앞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 사실상 주가는 오르기보다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뭐 다음 달 말이죠. 다음 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좀 발표가 된다라고 하거나 또는 뭐 다음 달 초죠. 예상되어 있는 뭐 FOMC 금리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출렁거리더라도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분기 중반 이후엔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뭐 당장의 급락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급락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사실상 지금 뭐 악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에는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네네. 예. 우리 또 박철순 전문위원님이 리스크 관리에 대갑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꼭 해야 된다는 지금 입장을 네네. 표명해 주셨는데 저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좀 왜냐하면 다른 관점을 그렇죠. 가지고 계시네요. 혹시 미국에서 좀 공부하셨어요? 네. 아니요. 공부 전혀 안 했어요. 박철순 전문위원님 미국 가보셨어요? 여행은 가봤는데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있었습니다. 네. BU에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전이었는데 미국은 굉장히 미국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 극적이고 그다음에 좀 영화 같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서 정말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나 그것이 마지막에는 극적 타결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선택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미국이 네.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사실 네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봐보세요. 갑자기 그 지금 연은 총재가 예. 계속 매파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확 바꿨어요. 그렇죠. 비둘기파로. 매가 갑자기 비둘기가 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예. 이 자체의 경제적인 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흘러가게끔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중간하게 가다가 이건 드라마틱의 요소는 아니에요. 네. 그럼 뭐냐면 한번 훅 진짜 겁날 정도로 뺐다가 자, 이 극적 타결 이런 부분에서 들어올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보면 드라마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판타스틱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강조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왜? 어닝 시즌에는요, 어닝이 출렁의 요인입니다. 어닝이 안 좋으면 출렁할 수밖에 없어요. 어닝 쇼크 쪽으로.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위험 자산 쪽에 많이 몰려 있다기보다는 조금 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 부분을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보다는요, 사실은 뭐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네네. 예, 그 부분도 네, 지난 참고하시면.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또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국내 시황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역시나 국내 증시도 한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하셨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양시장 모두 빠졌어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희가 종목 장세라고 예상해 드렸잖아요. 네. 예. 아예 확실히 방향을 정해 드릴 걸 그랬어요. 그때 빠질 수 있다. 확 네.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시장 빠진 줄 알고 계셨어요. 빠지는 거에 저는 베팅을 했죠. 빠진 쪽에 베팅을 네네. 했다. 그렇죠. 저는 빠진 줄도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그렇고 다 좋았어요, 사실. 다 좋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시장이 빠진다고 저는 생각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시장 마치고 이제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빠져 있던.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들을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다는 못하고 방송이라는 게 그죠? 네. 다는 뭐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시청자분들에도 혼선을 또 줄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게 어차피 저녁 프로입니다. 그죠? 네. 심야에 보시는 거예요. 어중빙빙한 어중간한 기자식 방송은 집어치우고 예.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건 좀 얘기해 드리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속 시원하게 가자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찌됐든 우리도 워닝 시즌이거든요. 예. 워닝 시즌인데 이게 그냥 마냥 간다? 없어요. 어닝 쇼크가 더 가깝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제일 어닝 쇼크 쪽에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화학주들. 예. 화학주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화학주들 어닝 쇼크가 너무 심해요. 네. 10분의 1 토막 난 데도 있고. 네네. 예, 뭐 물론 이익이 안 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익 자체가 10분의 1 토막 났다. 그 굉장히 어닝 쇼크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반드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 그만큼 빠졌는데 또 빠지겠어?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안 빠진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보장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어닝 쇼크가 나오면 시장은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왜 강조를 좀 드려야 되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종목 장세는 맞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수가 빠진 걸 몰랐듯이 네. 종목 장세가 확실했다는 얘기. 네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종목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좀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네네. 보여집니다. 박철순 전문위원님, 네네. 시장 안 좋게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저는 뭐 네. 지난주 월요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시장을 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도 좋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너무나 떨어져 있고요.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이 지난 분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결국 기업의 주가란 것은 또는 증시는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주가는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고요. 오히려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사실 4월 들어서 저희가 수급을 좀 보면은 아시겠지만 네. 4월 들어서 국내 증시를 끌어올렸던 수급 주체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거의 뭐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로 일관을 했고요.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도세가 좀 강했고 개인들은 뭐 거의 다 내다 팔다시피 했는데요. 이렇게 그나마 증시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 수급까지도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예. 오늘은 오히려 양대 지수 모두 다 매도로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양대 지수가 네. 모두 순매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외국인들 수급까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나 하락에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잡고 미리미리 좀 해지를 하시거나 또는 종목을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좀 빼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뭐 ETF 상품 같은 경우 뭐 인버스 상품이 있죠. 지수에 반대로 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병합해서 좀 운용을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일 미국 증시 휴장인데 그럼 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대응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휴장은 맞지만요. 국내 정치가 열흘 동안 미국 지수 선물을 움직입니다. 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글쎄요, 미증시 휴장이라도 미국 선물이 먼저 움직이고 네. 있어서 그 부분이 분명히 좀 시장에 투영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딱 오늘 매도 내일 매수 이렇게 잘 안 돌았어요. 그쵸. 예. 매도를 할 때는 조금 더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네. 또 매수를 할 때도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향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의 특성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감안을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을 너무 좋게 보기보다는 지금은 철저하게 종목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철저하게 리스크 방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박철순 전문위원님이 사실 굉장히 긍정론자예요. 예. 상당한 긍정론자인데 표정 보세요. 계속 웃고 있잖아요. 네. 예. 긍정론자인데 불구하고 지금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다.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말로 안 좋은 거군요. 네. 네, 아쉽지만 조금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리스크 관리에 더 중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오늘 두 분이 또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 역시 이제 지난 시간과 이어서 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신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서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고, 네.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렸죠. 그죠? 5G 광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5G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통신주들이 지금 계속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어도 통신 섹터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광고 재밌다. 광고, 5G구나. 5G, 핸드폰이나 바꿀까. 이 정도로 하시는 거는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광고를 보는 습성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광고는요, 사실은 굉장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예. 그 미래가 투영이 되거든요. 미래 우리가 꿈꾸는 세상들이 투영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실 때는요, 굉장히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주식, 예. 특히 주식을 좀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광고에서 힌트를 좀 잡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패러다임을 좀 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조금 더 예리하게. 예. 한참 연예인 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보톡스 필러 많이 받기 시작할 무렵쯤에 진짜 필러 관련주들이 10배, 예, 보톡스 관련주도 10배 이상 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보세요. 주변에 다 얘기를 해주고. 그 워렌 버핏도 그 얘기였잖아요. 내가 코카콜라 먹어보니까 맛있다. 코카콜라 회사를 차리고 싶다. 대리점 차리고 싶은데 돈은 안 된다. 그래서 코카콜라 주식을 산 겁니다. 네. 그게 지금의 워렌 버핏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째는 조금 한자를 좀 들고 왔는데요.
만초손 겸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만을 하면 불을 초자죠. 저게 불을 초자 손에 날 때 할 때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손실을 부르고 네. 겸손하면 이익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보면 시장 덕을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종목이 올라간 건데 내가 실력이 좋아서 종목이 내가 올라간 잘해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냐면 시장이 떨어질 때도 나는 종목 선택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장을 이기는 거는요. 전문가도 힘듭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예. 시장은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시장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왜 앞 시간에 전부 이 귀중한 시간에 시장 얘기 왜 하겠어요, 그죠? 시장 얘기 뭐하러 하겠습니까? 사실은 종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이 지금 태반일 거예요. 근데 시장이 안전하지 못하면 네. 아무리 어떤 종목을 갖다 대도 수익 나기가 힘들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시장이 안 좋을 거를 예상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우리 박철순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네. 하는 거고 네. 저 역시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자만하지 말라. 나는 시장덕으로 내가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거꾸로 보고 있는 걸 지금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 먼저 사놓고 그다음 뭐 보느냐면 업황을 봐요. 네. 종목 딱 사놓고는 막 떨어지니까 업황이 안 좋네. 또 막 빠지니까 시장이 안 좋네. 이걸 봅니다. 거꾸로 가네요. 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석은 뭐냐면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 시장을 주도하는 업황이 뭘까? 그 업황 중에서도 대장주가 뭘까를 찾는 게 핵심인데 예. 이게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만초손이라는 얘기예요. 자만해서 손실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오늘 철저하게 손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수익의 달콤함보다는 손실의 그 뼈저림이 뼈저림을 더 강하게 느끼셔야 네. 돼요. 더 괴롭죠. 예, 더 괴로운데 네네. 수익만 나면 그 손실의 뼈 아픔은 잊어버립니다. 네. 그죠? 쉽게 잊어버려요. 네, 많이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친구들한테 술을 한 잔 쫙 사요. 손실 날 때 술 뱉어라 컸을 때는 그죠? 딱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좀 겸손해야 되고 내가 손실을 봤을 때의 그 경험들 왜 손실을 보았는가가 철저하게 좀 분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저희라고 이때까지 손실 안 본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박철순 전문위원도 투자해서 크게 손해 본 경우도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네.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세요? 사실 주식을 한 지는 제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많이 손실을 봤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게 손절하는 부분들도 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결국은 좀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에 그래서 치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야 주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저도 뼈저리 아픔들이 몇 개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뼈저리고 눈물 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예, 사실은. 없을 수가 없죠, 사실. 예. 아유, 지금 뭐 얘기하려고 가슴이 짠해져서, 방송 중에 울 것 같아요. 안경 눈가가 또 벗고. 촉촉해지셨어요. 눈물이 아프니까 해서 안경을 벗었지.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좀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대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손실에 대한 아픔만 계속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투자를 못 해요.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는데, 네. 네. 제가 제일 손실을 크게 봤던 게 한 6억 가까이 손실을 본 적이 있었어요. 6억 가까이 손실을 봤는데, 그날 그때 6억 손실을 본 거를, 사실 지금의 와이프한테 고백하라 하면 갔다가 네. 말을 못 했어요. 예, 말을 차마 못 입이 했는데.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뼈저린 아픔들이 결국은 거기서 그러면 내가 멈춰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뼈저린 아픔을 계기로 해서
진짜 또다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충분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새로운 출발선상. 그러니까 주식시장은요. 내일 아침 되면 내일 또 새로운 네. 주식시장이 열려요. 또 모레 되면 모레 아침에 새로운 네.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괴롭다고 해서 시장이 안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기쁘다고 해서 시장이 밤에도 열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시장은 똑같습니다. 기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잃었더라도 거기서 내가 새로운 시장을 잘 준비를 하면 되지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매일 맨 마지막 얘기는 매일 벌 수 있다.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주식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아예 장기 투자를 하거나 네.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365일 중에 50일만 매매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의 뜻을 한번 파헤쳐 보죠. 사실 박철순 전문위원님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네. 우리가 현업에 일해 있잖아요. 네네. 365일 중에 며칠이 기쁘고 며칠이 슬픈 것 같아요. 슬픈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훨씬 올라도 많죠. 조금 걱정이 되고. 나는 가만히 계산해 보면요. 한 50일 빼고는 다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아도 슬프고. 그렇죠. 종목이 안 좋아도 종목이 떨어져도 슬프고. 슬프고. 네. 예, 계속 슬퍼요. 딱 50일만 기분 좀 좋게 들어요. 저희 그 50일은 어떤 날이죠? 집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1년 중에 한 50일 정도만 집에 들어올 때 좀 얼굴이 밝고. 그런 얘기 합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대다수는 얼굴이 어두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주식시장은 늘 괴로움을 주니까. 늘 사실 괴롭습니다. 네. 사자마자 손실인데 안 괴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라는 얘기고. 자, 또 마지막입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손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자, 긍정론자 대표적인 인물.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예. 부정론의 대표적인 인물. 루빈입니다. 네.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잘 가만 비교해 보면 워렌 버핏은요. 세계에서 굉장한 부호가 됐어요. 네. 부정론자인 루빈은 아직도 교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는 얘기예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익도 없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는 하되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신중은 하되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즉 시장에서 좀 슬픈 날이 많을지라도 긍정론을 이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모든 힌트는 생활과 신문 속에 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얘기했죠.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네. 마지막. 자, 월요일 방송에서 마지막 오늘 선물 하나 드리고 그렇죠. 가야 될 거 드리고 아닙니까? 해서 가셨죠. 했던 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입니다. 그죠? 네네. 네. 이게 마지막에 F가 A는 아프리카 같고, 그죠? F가 예. 피버인 것 같아요. 그죠? 중간에 S가 S를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죠. 예. 하여튼 이 아프리카 결국은 S 중간에 S가 돼지의 뜻이에요. 네네. 저희 우리 APF로 부르면 되겠는데. 야, 자, 그래서 이 부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느냐? 오늘도 난리 났어요, 그죠? 네. 예, 오늘 이글벳이 네. 가격 제한법까지 올라갔고, 네네. 예. 그 지금 며칠째 계속 돼지열병 지금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이 쭉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그다음에 그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대체제 관련주들이 나오겠죠, 네. 그죠? 예. 저번에 보완제 얘기하면서 소맥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대체제 관련주들이 나올 겁니다. 참치라든가 닭고기 네. 이런 관련주들이 나올 건데 그들의 어떤 상승을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이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래서 백신 관련주 중에 제가 중요한 얘기 나중에 요 시간 마치기 전에 바로 마치기 전에 네네. 종목 하나 마지막에. 얘기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듣고 채널 딱 돌리시면 그 마지막에 종목 얘기 못 듣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마지막에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예병군 전문위원님의 강의 또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는 심리전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철순 전문위원의 강의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을 드려야 되겠네. 네. 네, 오늘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또 두 번째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흔히들 우리가 많은 투자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누구나 가치 투자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네. 방금 계속적으로 나왔던 워렌 버핏이 가장 가치 투자에 유명한 또 분이시잖아요. 네. 자, 그런데 가치 투자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가치 투자는 뭐 정의는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업의 가치에 믿음을 둔 현물 투자 전략을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 가치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죠. 특히나 이렇게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주가는 굉장히 싼 기업들, 즉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가치 투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가치 투자에는 뭐 자산 가치형도 있고요. 성장에 베팅하는 성장 가치형, 그리고 수익에 베팅하는 수익 가치형과 같은 여러 가지 투자 방식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기업을 분석하고요. 기업의 가치의 주가가 수렴하는 순간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사실 가치 투자는 대부분 장기 투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워렌 버핏이 왜 가치 투자를 하는가? 기본적인 전제는 딱 방금 말씀드린 한 가지입니다. 자,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는 부분이 기초적인 전제인데요. 자, 주가, 즉 내재 가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게 수익이 될 수도 있고요,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재 가치가 탄탄한 기업이라면, 그리고 거기다가 주가까지 좀 빠져 있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가치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제로 깔려서 하는 가치 투자 같은 경우 굉장히 리스크가 작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자산도 분석을 하고요. 또 수익성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장성도 우리가 분석을 한 이후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업이 망한다거나 흔히 뭐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거나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적지만 중간 이상의, 특히나 또 고수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뭐 가치 투자 이외에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죠. 뭐 팩터 투자라든지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들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팩터 투자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투자 방법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가치에 대한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모멘텀에 대한 분석도 하고 뭐 기업의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들도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 하지만 안정적인 기업이라면 작은 기업이 상승했을 때 큰 기업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팩터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기업의 가치가 높고 그리고 안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흔히 주식을 처음 하실 때 뭐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들 많이 배우시잖아요. 예. 뭐 기본적 분석, 뭐 재무제표 조금씩은 또 보시겠죠. 네. 뭐 PBR, PER, 뭐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시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에 또 기술적 분석. 다들 뭐 차트 패턴이라든지 파동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뭐 피보나치 패턴이라든지 또 뭐 RSI나 뭐는 볼린저 밴드 이런 보조 지표들 솔직히 대부분 다 한 번씩은 공부를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세 가지를 적어놨지만 더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적어놨던 기술적 분석은 사실상 저희 투자자문사에서는 거의 배제를 하고 가는 추세입니다. 왜냐? 사실 패턴 분석이나 파동, 뭐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후행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측을 하기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화면을 보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상승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요. 두 번의 바닥을 만들고,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자, 이 부분에서 네 번째 바닥을 만들었죠. 자, 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굉장히 바닥이 안정적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왜? 바로 여기에 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실제로는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다시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상단 부분에 있는 하락 추세선을 긋죠.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 특히나 차트를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네. 차트를 과거 차트를 다 땡겨서 보다 보면 사실 어떤 식으로든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분석은 굉장히 한계가 굉장히 많고요. 이유를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합리화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기업의 가치 분석이라든지 또는 예병근 전문가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기업의 이해관계나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 분석을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마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박철순 위원님이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네네. 다 끼워 맞춰집니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앞으로 펼쳐질 걸 예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투자 자문사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투자 자문사는 저희가 법률상으로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 이런 거 투자하는데도 굉장한 그 제약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포지션을 담지 못한다는 또 제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리스크 반응은 확실히 되는 게 이제 투자 자문형 투자 1인명 투자 자문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재무제표가 안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책임까지 돌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네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 자문사는 투자의 제약도 많은 반면에 안전하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또 투자 자문사라고 해서 다 수익을 내는 투자 자문사는 아니죠. 예. 저희 센 투자 자문은 좀 다르고, 예. 그 다른 투자 자문은 네.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사실은 이런 법적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투자에 대한 건전성들을 찾아가는 것, 어제도 잠시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투자에 대한 건전성, 건전한 행위들을 찾아가는 과정들. 그것이 이제 투자 자문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죠? 네네. 예, 그 부분 잠깐 짚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얘기 아닙니다. 좀, 다음 네. 얘기 이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약간 위험성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다시 한번 가치 투자 돌아가겠습니다. 다양한 기법들, 장점은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가장 첫 번째, 가치 투자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정보의 한계가 먼저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접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하는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활용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나한테 들어오는 순간은 이미 굉장히 알려진 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정보는 거의 없겠죠. 시장에 이미 공개가 됐고 주가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는 사실상 활용도가 굉장히 이미 떨어진다라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좀 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네네. 이 부분은 조금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분들과의 분명한 선을 하나 꺼드려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저희는 사실 하루 종일 주식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네.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료 수집들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서 나가는 것이지 네.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는 굉장히 은밀한 정보들을 뭐 이번에도 국회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은밀한 정보들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그만큼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직업으로 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직업이라도 이것이 전문이 아닌다 하면은 네. 비대칭성은 어쩔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다. 요 네, 얘기는 그렇죠.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좀 했었는데요. 예, 예. 자, 사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실제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정보를 단순히 검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실제로 기업을 방문을 하고요. 기업에 네. 대한 정보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나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출발 선상부터는 아쉽게도 개인 투자분들과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얘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방송도 많이 참고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의 한계라는 부분을 먼저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또 분석의 한계의 부분입니다. 네. 자, 뭐 사업 구조라든지 뭐 항상 말씀하시는 뭐 이해나 권리 관계는 사실상 개인 투자분들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두 가지 회사에 한 투자자가 얽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기업의 매출은 오르고 있지만 적자 나는 기업들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단순 재무제표만 봐서는 사실상 분석을 하기 알기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예시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기업을 100% 알고 베팅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뛰어다니면서 발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석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이 얘기는 시간의 한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자, 앞에 정보의 한계라든지 분석의 한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한계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의 한계가 무엇이냐?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자기가 어떤 한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요, 항상 일일비하시면서 올라도 걱정이시고 내려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다들 뭐 그러시겠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항상 그랬거든요. 뭐 지금도 사실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일단은 시간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손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특히나 뭐 신용을 쓴다거나 또는 뭐 대출을까지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 상당히 버티기가 좀 힘듭니다. 뭐 상승장이라면 사실 뭘 사도 올라갈 때가 걱정이 있죠. 없죠. 특히나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윳돈을 가지고 베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오래 기다리면 가치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국은 본전 이상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분석과 정보를 가지고 베팅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가지시고 항상 시간을 일단 항상 여유를 두시고 베팅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뭐 단순 재무제표라든지 또는 기술적 분석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항상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안정적인 기업들에 베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난 시간에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네. 어제도 올랐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또 있어요. 그 예, 얘기 예. 한번 나눠보죠. 이글벳이에요. 사실은 이글벳이 오늘 뭐 상한가를 갔는데 네. 이게 사실 그 동물 백신 관련주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회사가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런 좀 느림보 같은 거북이 같은 주식이 있고 네. 토끼 같은 주식이 있다고 치면 네네. 이 약간 토끼에 더 가까운 주식이에요, 사실은. 가볍기는 한데 또 떨어질 때는 한없이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진득함이 없는. 약간의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뾰족산을 그릴 수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런 게 이슈가 있을 땐 또 강해요. 그래서 이슈를 먼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지금 이 ASF가 지금 북한에 상륙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더더욱 지금 열풍이고 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오늘도 선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사실은 이거는 토끼 같은 종목이고요. 네. 거북이 같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실적도 잘 좋아요. 그리고 지금 반려견, 반려묘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이 굉장히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네.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렇죠. 들어와 있는데 여기 관련주라고 정말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회사인데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예. 물론 한번 심하게 한번 올랐다가 빠지긴 했는데 네. 예, 중앙백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앙백신이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어요. 권리관계, 이해관계를 좀 잘 분석해 보면 네. 중국과의 이해관계도 좀 있고 네네. 중국 투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이 권리관계 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실은 지금 가축 이런 거에 되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중국 가보셨죠? 네네. 중국 가보셨죠?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딜 가보신 거예요? 아무 데나 안 가보셨는데. 미국과 중국 빼고는, 예, 네. 미국, 중국. 그럼 제가 그것만 딱 짚었네요. 그죠? 네. 중국 가보면 대다수 음식이 뭡니까? 닭고기, 돼지고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닭고기, 많이 돼지고기. 먹죠. 왜 예. 그게 가축이잖아요. 네네.
주로 가축인데 그 가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특히 중앙 백신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이걸 단기적으로 끊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 또 우리가 기억을 한번 살려볼까요? 예전에 SK 하이닉스 안 가면 제가 뭐 옷을 벗겠다는 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얘기는 또 못 드리고요. 예. 하여튼 중앙 백신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시야를 넓혀서 유럽 쪽을 볼까 하는데요. 유럽의 경제는 연일은 먹구름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유럽 은행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제 경제 성장 둔화와 또 미중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좀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먼저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먼저 보면요, 이제 아마도 한 24일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7억 9,770만 스위스 프랑으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뺨이 CEO로 취임을 한 뒤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거의 한 40% 정도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12개월 동안 거의 20%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네, 그 다음은요, 이제 UBC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UBC를 살펴보면 이제 25일 목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856백만 스위스 프랑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이외에 좀 경제가 안 좋으면서 1분기 투자은행 수익이 좀 3분의 1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주식은 한 23%가량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바클레이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바클레이스는요, 25일 목요일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1억 8,700만 파운드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12개월 동안 주식이 한 21%가량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도이치뱅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도이치뱅크도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을 26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1억 3,050만 유로로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개월 동안 35%가량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쪽이 좀 지표가 안 좋은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소식 전했습니다. 네, 유럽의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고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중앙 백신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라. 그리고 뭐 예. 여러 가지 이해관계, 권리관계 분석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또 분석을 해주셨고요. 예.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단기적으로 너무 끊어보시면 차라리 조금 조정 시에 매수 전략으로 잡으셔서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를 한 13만 원 정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000원인데 좀 길게 보자면 굉장히 멀리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이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15년 정도의 어떤 네. 그게 있습니다. 그죠?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마지막에 깜짝 선물 하나 주고 가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더 궁금한 것들 있으신 분들은요. 네. 샵 4989로 문자 상담 예약해 주시고요. 또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585로 전화 주시면요. 어떤 상담이든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미 투자자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저희와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